그간 얼마나 재판 청탁을 거래해 왔길래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작 뒤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민원을 넣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입니다. 위탁연구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정치학회는 매년 1억씩.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번 얘기해도 그건 안 따지래. 예, 지난주 국회에서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제목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특권 없고 밥값하는 국회의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사무총장이 깜짝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주는 정책연구 용역비로 빌딩을 지은 곳도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 사무총장의 폭로기 때문에 이게 예사롭지 않게 들렸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해 국회의원들 특활비 문제도 있고 또 뭐 외유도 도마에 올랐었고 거기다가 정책 연구 용역비 문제까지 더해지는 걸까요? 이거 다 국민 혈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분께 좀 직접 듣고 싶어서요. 저희가 어렵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잘 지냈습니다. 저희 월간 유인태 코너로 방송 한참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사라지셨잖아요. 그게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총장님? 7달도 있죠. 7달. 7, 8달. 7, 8달.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그 제가 갈 때 예. 망팔의 능참봉이라고 예. 그랬는데 예. 예. 이제 어쨌든 뭐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죠. 근데 문희상 의장께서 이제 당신의 그 정치 인생 50년 마무리다. 우리 정말 정치 개혁하고 뭐 정치 개혁이라는 건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는 거죠. 예, 예. 개헌과 하고 국회 개혁 한번 해보는데 예. 이거 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 같이 좀 하자.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맡았어요. 근데 하여간 힘은 드네요. 힘은 드네요. 원래 이분이 워낙 솔직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월간 유인태 코너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희상 의장이 국회 개혁하는데 유인태 총장만큼 적임자는 없습니다. 같이 가자. 이 말에 결국은 손을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개혁 이것저것 해보려니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지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 반정치에 상당히 오염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 다 1.8% 봉급 올리는데 국회의원만 올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 기본 수당이요.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1급 공무원이죠. 관리관. 보다 기본 수당이 적어요. 1급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못 올리게. 물론 이제 저쪽에 다른 뭐 정책 지원비 이런 거 합치면은 많지만은 일단 기본 수당은 그렇게 못 올. 저는 이 반정치하고는 제가 좀 싸워야 되겠다. 근데 정치 어떤 혐오 뭐 이런 정서 혐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반정치. 아니 근데 정치 혐오가 생긴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은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고 뭐 해외 연수니 특활비니 뭔가 이렇게 계속 드러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내에 그런 낭비성 예산 쓰는 거 뭐 외유성 그 관광성 외유 뭐 이런 거 다 고치되. 척결할 건 척결하고. 네. 근데 그냥 국회의원은 그냥 지금 꼴도 보기 싫은 거. 무조건 싫은 거. 밥 먹는 것도 싫은 거. 뭐 이런 풍조에 대해서는 그건 그런 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좀 싸워볼 생각이고 그래. 무슨 그렇습니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잘못한 것들 바로 잡고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무조건 싫다 하시는 그 정서도 좀 바로 잡아보고 두 가지를 다 정상화시켜 보겠다. 물론 우리 국회가 궁극적으로는 정치의 궁극적인 건 그 국가 공동체의 통합 아니겠어요? 국민 그렇죠. 통합인데 뭐 지금의 저는 이 선거제도의 양당제 가지고는 암만 공자 맹자 같은 분들로 300명 국회의원 채워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이런 양당제? 양당제 현 선거제도 하에서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50%씩 바꾸면서 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좀 존경받던 사람 와서 4년 지나 보세요. 똑같은 똑같아서요? 아니 똑같이 지지도 않는데 똑같이 지탄을 받는. 똑같이 지탄받는다. 지탄받는 그런 신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이왕 선거제 얘기 나왔으니까요, 총장님. 선거제 얘기 먼저 좀 짚고 가죠. 선거제도는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시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회 돌아가는 모양새 쭉 보니까 이거 다음 총선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전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그 다들 비관적으로 보죠. 그 그렇더라고요. 과연 되겠냐. 예, 예. 그런데 또 그럼 이렇게 또 그나마 좋은 호기도 없어요. 그 지금 아마 못하고 나면은 또 한참 동안 아마 선거제도 어려워요. 얘기 꺼내기도 어려울 거고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국민 통합은커녕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분열돼 가지고 예. 다른 나라에 서로 사는 사람들 같잖아요. 맞아요. 뭐 광주 그 민주화 운동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뭐 그런 국민들이 뭐 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래 가지고 우리 이 공동체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말 암담하잖아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어쨌든 선거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국회가 예. 이 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 오랜 신념입니다. 예. 의원 수를 좀 늘려야 하는가?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 늘려야지만 이것도 비례성 살아난다. 뭐 방법이 없다 안 늘리고는. 늘리지 않고는 뭐 어제 민주당안이 53석을 줄인다는데 예.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민주당도 저 안은 일종의 지금 이렇게 여론의 눈치도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일단 중앙선관위가 저 2016년에 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안을 2대1로 하는 것. 그러니까 2대1로 하자는 그 정신은 좋은데 200대 100이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없죠. 그 말씀은 53석을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내놔야 되는데 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고 그럼요. 결국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예. 가서 오히려 더 안 될 거다라고 그리고 보시고. 그렇게 되면 거의 농촌 지역구가 예. 훨씬 더 많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제에 대한 이번에 놓치면 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뭐 거의 한참 끝이에요. 동안 어려울 겁니다. 예. 자, 선거제 반드시 돼야 된다. 요 입장 유인태 국회 그리고 사무총장 만나고 있습니다. 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선거제도 개편이었어요. 개편이었죠. 선거제도 개혁. 개편이었죠. 아마 하늘에서도 이게 어떻게 잘 되나 아마 열심히 쳐다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유인태 총장님.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에 원래는 축사하러 가셨던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정책 연구 용역비 문제를 꺼내신 겁니다. 예. 이거 작심하고 말씀하신 거죠. 뭐 작심이라기보다 예. 그날 뭐 심상정 의원하고 예.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데 공동주체인데 음. 정치개혁 공동 그 행동의 간부들이 예. 저를 고발하고 우리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소송을 무지하게 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아, 그래요? 예, 현재도 진행 중인 소송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아니 뭐 저번에 38명 명단 뭐 내놔라 또 그런 언제서 것들. 언제부터 예, 정보 예, 공개 소송 특활비 같은 해놓고 거. 예. 또 안 내놨다고 또 뭐 의장하고 저 고발한 사람들이 거기 주최한 거라. 거기 축사하러 가셨어요. 예, 그래 축사라기보다 제가 그 서두에 그랬어요. 제 예. 축사보다는 예. 여기 쪽 우리 소송하는 사람들한테 좀 할 얘기가 있어 왔다고. 그러니까 좀 뭐가 중하고 뭐가 덜 중한지 좀 분간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셨습니까? 해라. 실제로 낭비성 예산이라는 게 예. 이래 와서 보니 있는데 예. 왜 그런 건 건드리지 않고 뭐 주로 의원만 패는 한 놈만 팬다 있잖아요. 그 의원 패려고 그 의원들한테 이제 2017년도에 용역비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어요. 인당 예. 1년에 한 500 한도 내에서 예. 하라고. 이게 처음 생긴 제도다 보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이렇게 그런 용역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의원실에 보좌관이 적당히 저 아는 사람한테 그냥 엉터리로 주고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자, 잠깐만요, 예,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정책 연구 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으려면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본인들이 뭐 할 수도 있지만 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교수들, 뭐 어떤 연구팀 이런 데다가 맡기고 거기서 저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라 해서 지원해 주는 돈인 거죠. 예.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예, 지난해 10월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강석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4명이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이 됐습니다. 예, 그 왜인가 봤더니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에 뒤로 돌려받거나 아니면 아예 허위 서류를 꾸며서 대학생에게 250만 원의 정책 연구 용역과 발제를 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경우는 비공식 보좌관의 배우자 형한테 850만 원 용역을 발주한 적도 있었고 또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정체불명 단체한테 이 연구 논문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고 막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시민 단체가 뭐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적발해 낸 거는 전 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의원들이 그 의원들이 아니고 의원들은 몰라요 사실. 아래서 막 써요? 아니 보좌관들이 예. 용역비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쓸 건가 예, 이제 예. 그래가지고 뭐 의원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된 이거 좀 연구 용역을 주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의원실이 전 대다수였을 거라고 보고 아하. 이제 몇 군데서 그냥 보좌관들이 예, 누구한테 줬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의원실 경비로 그 쓰고. 근데 그게 그렇게 쓰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총장님. 이게 새로 생긴 제도거든요. 2017년에 예, 처음 예. 용역비라는 게 생기니까 예. 이거 뭐 대충 이렇게 써도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지금 의원실들이 걸린 거예요. 이번에 이제 걸린 건데 예. 저는 뭐 저렇게 저 바로 잡아야 될 저 문제인데 저거는. 근데 와서 보니 예. 국회 와서 보니 아니 국회는 오랫동안 뭐 어땠는데 30년도 넘게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다가 연구 용역비 2억, 1억 뭐 또 9,500, 9,000 뭐 이래가지고 5억 2,200이라는 돈이 거기다가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아서 이제 어느 학자들한테 이렇게 저기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건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직접 주는 거랑 또 다른 문제네요. 이건 이제 국회 사무처 차원입니다. 사무처 차원에서. 그리고 예. 제가 또 총장 되니까 예. 뭐 몇몇 아는 분들이 와서 연구 예. 용역 하나 달래요. 그게 다 이제 건당 2천만 원짜리. 아까 의원들에게 개인으로 주는 것도 그거 외에 사무처에서 아니, 그거 말고 크다란 이제 것들 예, 2억 3억짜리를 예, 막 막 주는군요. 주고 그 5억 2,200은 그렇게 나가고. 예, 예. 아니 저한테 그 외에 개인적으로 예, 찾아와서 예. 뭐 용역 하나 달라고. 달라고. 예, 그 뭐 의장실로도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그렇게 건당 예를 들면 어디 대학 같은 데서요? 뭐 되게 정치권에서 알던 분이 뭐 무슨 단체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용역비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동안 나갔구나. 야.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부탁하면 예. 되게 또 해준대요? 안면에 저걸로 그 줬다는 겁니다. 그게 그건 지금 예산이 얼마라 그러셨죠? 1년에? 아니, 사무처가 쓸 수 있는 게? 국회 연구 용역하는 총 예산은 한 25억 돼요. 한 해에 한 해. 25억이요? 예. 근데 그게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그 이제 저 요번에 좀 그래서 5억 2,200 깎아가지고 한 예, 25억으로 그 위탁 용역 주던 건 말았는데. 예. 근데 그 이제 상임위원회 한 10억 이상 예, 있고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봤잖아요. 예. 그걸 수석 전문위원이 와서 네. 아 위원장님 여기 용역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때 제가 행자위원장이에요. 네. 우리 행자위에 이런 거를 용역을 하나 줍시다 이게 아니고 위원장님 아는 사람한테 하나 뭐 용역을 주십시오. 이제 그래 간사하고 나눠서 한 건에 1,000만 원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야.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썼어요 그 돈을. 관행적으로 누가 그렇게 아는 사람 아는 교수한테. 그래서 정책 연구 용역비로 빌딩을 지은 곳도 있다. 근데 이게 그건 사실이에요. 뭐 제가 들은 얘기라. 들은 얘기십니까? 예, 들은 얘기인데. 어느 대학 이런 데서 아니요, 어느 학회죠. 학회에서 근데 뭐 정치학회 말하자면 정책학회, 정치학회, 행정학회 뭐 이런 곳들. 뭐 그런 데에서 이제 위탁 연구 용역을 받아가지고 간부들이 대충 하나씩 써내고 이제 저 돈을 뭐 여러 군데서 오랫동안 이제 모은 돈 가지고 빌딩 올렸어요. 뭐 하여튼 건물을 하나 지었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충격적이네요. 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럼 그동안에 그 언론들이고 시민사회고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행정부 쪽에 있는 뭐 장관들이나 요번에 와보니 이런 게 있어서 우린 다 삭감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도 많은데. 우리도 많은데. 네. 장관이 얘기해요. 그리고 국책연구기관도 우리도 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달라는 사람 많다. 달라는 것도 많고 그 주는 게 그럼 정말로 그 기관이 꼭 필요로 해서 주는 용역보다는 대개 뭐 안면에 받쳐서 알겠습니다. 아니면 위에서 압력이 알겠습니다.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연구 영역이 나가면 예. 거기에 나는 결과물들, 논문들 예, 예. 그걸 한번 전부 표절기에 돌려보고 표절기 돌려봐야 된다. 그리고 대충 써내는 거라고 예. 전 봐요. 그렇게 예. 하면 그리고 그렇겠죠. 그 논문이 예. 그럼 그 기관에 정말 꼭 필요한 발주를 한 건 예. 주제로 발주를 건가 예. 적합성하고 그 표절기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 의원들이 이제 일부가 아까 그런 뭐 주로 이제 보좌진에서 그렇게 좀 탈선 비슷하게 연구 영역비 한 게 뭐 예.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죠. 이 돈에 비하면 저 돈은 너무 크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건 뭐 훨씬 작은 알겠습니다. 둘 다 거죠. 문제입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사실은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 해오셨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인태 총장님. 국회 파견 판사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동안 몰랐어요. 국회에 출근 도장 찍는 파견 판사가 있는 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이 파견 판사를 만나서 재판 청탁을 했다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적히면서 이 존재가 드러난 겁니다. 서기호 전 의원 판사 출신이죠. 서기호 전 의원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나도 국회 가서 보고 놀랐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국회의원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친목 다지는 일이다. 판사가 이게 할 짓인가?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 우리 국회에 지금 각 정부기관, 헌법기관 이런 데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20몇 명 돼요. 예, 예. 뭐 기재부도 나와 있고 예. 외통부도 나와 있고 맞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나와 있고 검찰, 예. 뭐 법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자문관이라고 하는 건 대외 증명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부르고 우리는 이제 파견 판사 내지는 파견관이라고 예. 부르는데 예. 뭐 그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아니 서로 기관 간에 조정 이제 작업 뭐 이런? 뭐 협력할 네. 것도 협력할 것들. 자문할 것도 그렇죠, 있고 해서 취지는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예. 그거보다 더 와서 이제 제 상식에 안 맞는 게 딱 예. 와서 보니까 전문위원이면 이사관급인데 예. 입법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법사위의 전문위원 두 자리가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개방형 공모로. 예, 예, 공모. 근데 검찰은 그게 2002년부터 지금 17년 됐고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그 전문위원회 법사위에 파견을 내보내니까 법원이 또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009년에 이제 법원도 검찰이 먼저 했고 2002년 했고 그러니까 법원도 따라했다. 법원이 이제 2009년부터 왔는데 예, 예.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 공모지 예. 법원하고 검찰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을 예. 사실은 파견받는 형식으로 예, 그럼 예. 그 사람은 사표 내고 왔다가 국회 공무원이 2년 그렇죠. 하고 되게 돌아가면 승진을 했다고. 예.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입법부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 상임위인 법사위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을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 법원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그래서 그건 바꾸셨죠. 아니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건 바로 바꾸셨죠. 바꾸겠다. 예, 이제 아니 예. 그러니까 임기가 있으니까. 예, 예. 그 한 사람 판사의 이제 임기가 바꾸겠다. 이번 2월 21일이고 예. 검찰은 아직 9월이에요. 예. 그래 그거는 상식에도 안 맞고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안 맞는 거라 이제 그건 내부에 승진하고 예. 이제 앞으로 더 공모제 안 받게 없애고. 개방 공모는 딴 상임위로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로 돌리려고 자, 할 잠시만요, 거예요. 사무총장님.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일부를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인데 예. 제가 마저 그 좀 말씀하신 예. 거 이왕 나오신 김에 마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인사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잠깐 2부 문을 닫고 예. 잠시 후 몇 분만 더 좀 마무리를 짓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과 1부를 진행하다가 넘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 넘어왔냐 하니 파견 판사 얘기하다 넘어왔습니다. 예. 네, 파견 판사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보시니까 파견 판사가 있고 그 외에 법사위 전문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러면 법사위 전문위원회 그 공모제로 이루어지는 그게 더 심각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겠다 바꿔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 왜 거기서 오히려 그런 굵직한 것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떤가요? 아니 입법에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전문위원을 예. 왜 법원하고 검찰에서 지금 검찰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 임기가 예. 8개월 남았는데 예.
거기다 맡긴다는 게 상권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어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저는 예. 솔직히 언론이고 예. 이제 뭐 서영교 의원 사건 터지니까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예. 그동안 국회가 저 법사위의 전문위원을 검찰하고 법원에서 벌써 예. 그 검찰은 17년 됐고 17년. 7년 동안 나는 시민사회고 예. 왜 그런 거 한마디는 안 하고 맨 의원들 세비 1.8% 올리면 난리치고 이랬냐 이거야. 국회가 개혁하는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게 왜 좀 밖에서 볼 땐 사실 잘 몰라. 저도 법사위 전문위원이 필요한 건 줄 이름이 이제 그럴듯하니까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럼 굵직한 거래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던가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그거 봤나요 제가 보진 못했지만 아니 거기는 저기 그 부장판사 오래 한 고참 부장판사가 오고 와서 앉아 있어요. 여기 파견관은 이제 신참 판사예요. 파견 근데 아주 판사는? 이 경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요? 많이 나죠.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거기는 병아리입니까? 뭐 그렇죠. 비유하자면 예, 파견은 예. 그러면은 이런 뭐 일종의 잡범 같은 것들은 거기서 뭐 이야기가 오가고. 근데 그걸요 그 항상 늘상 이루어진다고 보시진 말고 예. 그리고 또 한다고 해서 그게 예. 옛날에 법원에 예. 뭐 여기서 국회의원이 뭐 부탁하면 언제 그렇게 지역구에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저도 국회의원 할 때 들어오겠죠. 예. 우리 애가 뭐 이랬는데 예. 근데 그거 법원에 뭐 얘기한다고 그게 달라지지도 않고 대개 예 알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그 끝나는 거죠. 그게 전달하지도 잘 정상인 않는데 거죠. 예. 이때는 그 상고법원이라는 것 때문에 예. 법원이 국회에 아주 목을 맬 때입니다. 목을 맬 때죠. 그럴 때니까 이게 뭐가 조금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까지는 잘 아하. 모르겠습니다만 공소장 보면은 그 직접 법원장한테까지 뭐 얘기가 행정처가 가고 옛날 같으면 국회의원이 뭐 그 하나 그런 거 저 지역 민원 하나 했다고 예. 그런 일이 아마 이루어지지 알겠습니다.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내가 네. 국회에 들어가 보니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제도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싶어서 바꾸셨어요. 예. 제도를 아예 바꿨습니다. 공모제 아닌 걸로 예. 이렇게 바꾸고 내부에서 승진하는 걸로 유인태 총장이 바꾸셨고 그럼 파견 판사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한 후에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4명 예, 여러 예. 정부기관 헌법기관에서 예. 헌재에서도 나와 있고 예, 예. 근데 그 파견관 우리도 또 나가 있어요. 거기서만 나와 있는 국회도 게 나가 있고 국회도 법원, 법원으로 검찰, 나가 뭐 있고. 헌법재판소 예, 예. 여러 정부기관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연락관들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좀 일탈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로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냐? 저는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좀 숨가쁘게 진행해 왔는데 한 가지만 더 해외 연수요. 예. 의원들 해외 연수. 뭐 경북 예천 거기는 군의원들이긴 합니다만 예. 사실 국회의원들도 그다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뭐 국회의원 하면서 나가는 거 참 좋아했고 아니 서양 사람들 너 왜 돈 버냐 그러면은 솔직하게. 여행 가고 싶어서 돈 번다고 할 정도로 여행은 모든 사람의 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가야죠. 그걸 왜 아니 그러니까 국민혈세로. 근데 이제 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간 김에 예. 뭐 열심히 좀 보려고 이것저것 보려고 어. 했겠는데 근데 이제 그 낭비성이 많아요. 특히 예. 국회에 소관 법인들이 예. 뭐 무슨 연맹 뭐 제가 특정 이름은 대다간 또 상전들한테 또 구사리 먹을까 봐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예. 예. 이런 데들이 그 진짜 예. 낭비성 외유 이거의 대표적인 거라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그거 예산을 작년 이미 기재부에 다 편성된 예산을 한 60% 깎으라고 권고를 했어요. 60% 깎아라. 근데 연수 일정. 이거 갑자기 꼭 연수가 아니라 뭐 그 우리가 저 소관 법인에 나가는 지원 예산을 예. 근데 이제 연말에 가서 다 된 걸 국회가 스스로 자기 그 사무처 예산을 깎은 게 이번에 처음인데 뭐 줄고 줄어가지고 나중에 16%밖에 못 깎았습니다만 예. 16%라도 증액이 아니라 감액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국회 역사상 예. 와서. 근데 어쨌든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외유성 그거는 요번에 그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원회를 전부 외부 인사로다가 얼마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나가는 걸 심사하고 심사해서 갑니까? 이제 심사를 다 외부 받아야 심사를 다 받아야 돼요. 외부 전부 뭐 외교가 일정하고 예산하고 다 주고 통과돼야 가는 거예요. 통과해야 갈 수 있게 하고 또 갔다 오면 결과 보고서를 전부 보고. 여기서 심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예. 대개 국회 직원이 거기 수행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이제 돈 만지고 와서 보고선 거기가 작성을 하거든요. 예. 이제 각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공개해라. 그리고 가는 의원들에게도 그걸 이미 고지를 했어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게 전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이게 300명의 상전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뭔 자료를 달라 그래도 맨날 안 줘서 안 줘요. 소송에서 사무처에서 맨날 달라 그래도 시민사회고 뭐 언론이고 안 줘요. 뭐 달라 그러면 그 줬다가 잘못 그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의원들 욕먹이냐 이제 이 구사리 먹을까봐 안 줬는데 저는 올해 투명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뭐 제 시무식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상전들을 제대로 모시려고 그러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그럼 의원들이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언론에서 요구하면 시민단체가 요구하면 자료 다 주시는 거예요? 예, 다 이제 100%? 그게 꼭 100%라고 하여튼 뭐 그것도 정보 공개도 하는 게 좀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자문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비밀로 유지돼야 되는 거는 물론 제외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최대한 투명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알겠습니다. 아주 금년의 목표입니다. 자, 유인태 사무총장 오늘 약속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아주 열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바뀌어야 할 부분들 들어와서 보니 이렇더라 이야기 잘해 주셨어요. 건강하시고요. 예. 그 저 카메라 보고서 손 한번 마지막으로 좀 흔들고 이렇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제 임기 한 1년 반 남으셨잖아요. 잘하시고요. 마치시면 또 월간으로 뵙겠습니다. 월간 그때 불러주실래요? 불러드려요. 백수 되면 불러주셔야지.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